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좀 불편한 말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AI는 맥락을 모른다. AI는 우선순위를 못 정한다. 이런 말은요, 솔직히 이제는 더 이상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AI는요, 회사 데이터를 연결했을 때 과거 프로젝트 이력을 분석하고 실패 패턴을 찾아내고 심지어 우선순위 제한까지 합니다. 임원 보고 스타일에 맞게 문서를 다듬는 것도 조직의 리소스 상황을 감안한 실행 계획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AI가 못하는 일의 목록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팀장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막연한 위로가 아니고요. 구조적인 이유로 AI가 잘하는 것과 팀장이 해야 하는 것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AI가 이걸 할 수 있는가 이것과 AI가 이걸 해도 되는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의를 나갔다가 실제 한 팀장님께서 사례로서 공유를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중견회사 영업팀장 이 팀장님의 얘기인데요. 그분 나이는 48살, 영업 현장만 20년을 뛴 분이었습니다. 팀원은 박 대리, AI를 굉장히 잘 쓰는 친구였죠. 어느 날 박 대리가 이 팀장에게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AI로 지난 5년치 거래 데이터를 전부 분석한 결과를 내밀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팀장님, 분석해보니까요, C거래처는 지난 3년 내내 적자입니다. 마진율이 마이너스 2%예요. 이거 손절해야 됩니다. 보고서를 보면 완벽했죠. 숫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도 맞았고 논리도 깔끔했습니다. 근데 이 팀장은 보고서를 보다가 딱 한마디 했다고 얘기해요. 박 대리, 그 C거래처 사장님 혹시 이름 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최 사장님이야. 그분이 우리 회사 처음 거래한 거 혹시 언젠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회사 부도 직전이었던 2009년에 유일하게 손금 주고 거래 유지해 준 분이야. 그때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없어. 이 팀장이 한 것이 바로 판단입니다. 박 대리의 보고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C거래처는 분명히 적자이죠. 그런데 이 팀장은 그 숫자 뒤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C거래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최 사장님 주변 거래처 7개도 연쇄적으로 흔들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어떤 데이터에도 들어있지 않는 정보라는 것이었죠. 이 팀장이 박 대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숫자가 말해주지 않은 게 있어.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그걸 먼저 봐야 된다고 난 생각해. AI는요, 데이터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팀장은요, 데이터 밖에 있는 것을 보죠. 이게 바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적자는 C거래처를 그냥 유지하자? 그건 아닙니다. 적자가 3년째 계속된 건 사실이니까요. 뭔가는 바꿔야 했습니다. 이 팀장은 박 대리에게 말했죠. 박 대리, 우리가 지금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C거래처 수익 구조를 바꾸는 거, 그리고 C거래처 관계를 지키는 거. 이 두 개 중에 뭘 먼저 해야 될까? 박 대리가 말했죠. 그 수익 구조 먼저 아닙니까? 돈이 문제니까요. 아니야. 관계가 먼저야. 관계가 끊어지면 수익 구조는 바꿀 기회 자체가 없어. 순서가 틀리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팀장이 선택한 순서는 이랬습니다. 먼저 최 사장님을 직접 만난다. 그 다음 거래 구조 재협상을 제안한다. 이때 박 대리가 물었죠. 아니, 최적 방안을 보면 즉시 거래 조건 재협상이던데 왜 만남을 먼저 해야 되죠? 이 팀장이 답했죠. 최 사장님한테 숫자부터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당신네 회사가 우리를 적자 거래처로 분류했구나 라고 느낄 거 아니야. 그러면 협상 끝난 거야. 사람이 먼저고 숫자는 그 다음이라고. AI가 제안하는 우선순위는 효율의 순서입니다. 팀장이 정하는 우선순위는요, 관계와 현실을 고려한 순서죠. 이 둘은요, 자주 다르게 됩니다. 이 팀장은 결국 최 사장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근데요, 데이터를 들고 간 게 아니고요, 빈손으로 갔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에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1시간 넘게 대화 끝에 이 팀장은 솔직하게 말했죠. 사장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거래 구조를 검토했는데 지금 방식을 계속하면은요, 양쪽 다 오래 못 갑니다. 솔직히 저희가 무리하게 드린 조건도 있었고요. 구조를 바꾸고 싶은데 같이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최 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아이고, 이 팀장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사실 조건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재협상은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회사로 돌아오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사 전략팀이 AI 분석 결과를 보고 이미 C 거래처를 계약 종료를 하기 위한 진행을 하고 있던 상태였던 거죠. 본부장인 김상무가 이 팀장을 불렀습니다. 아니, 이 팀장, 전략팀 검토도 안 받고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 팀장이 말했죠. 아, 상무님,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분석 결과가 틀리지는 않았지만 이 거래처는 숫자만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재협상 결과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상무님은 잠시 보더니 말했죠. 이번엔 넘어갈게. 근데 다음엔 먼저 보고해. 복도에서 박 대리가 이 팀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 때문에 곤란해지신 거 아니에요? 제 보고서가 발단이었는데. 아니야. 네 보고서는 잘 됐어. 내가 그걸 보고 결정한 거잖아. 결정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분석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책임입니다. AI가 분석했고요. 팀원이 보고서를 만들었고 팀장이 결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정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책임집니다. AI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없으니까요. 근데 팀장은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후에 최 사장 거래처는 마진율이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 사장님 소개로 거래처 두 곳이 새로 생겼다고 하네요. 박 대리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저는 좋은 보고서를 만들면 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팀장님 보면서 알았어요. 보고서는 시작이고 그걸 가지고 뭘 결정하느냐가 진짜 일이더라고요. 그렇다면 AI가 이렇게 잘하는 시대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가 잘하는 건 패턴 인식입니다. 과거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고 그 규칙을 적용하는 것. 그런데 조직에서 정말 어려운 순간은 패턴이 없는 순간입니다. 전례 없는 상황, 데이터로 설명이 안 되는 갈등,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장면. 이런 순간에 오히려 경험이 많은 분들, 현장을 오래 겪은 분들, 사람을 많이 읽어온 분들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AI가 고도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사람 냄새 나는 판단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불안할 때 팀장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첫째, AI 출력물에 우리 팀 버전으로 물음표를 달아라입니다. AI 보고서가 왔을 때 감탄만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우리 팀 현실이랑 안 맞는 부분은 어디야?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가 바로 팀장의 판단입니다. AI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AI를 우리 맥락에 맞게 교정하는 역할. 그게 바로 팀장이 AI를 활용하는 방식이죠. 둘째, 결정의 이유를 언어화하라입니다. AI도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근데요, 팀장은 다른 이유를 언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A를 말하는데 나는 B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팀장이 AI 시대에 팀을 이끌 수 있는 팀장입니다. AI가 낸 답과 다른 결정을 내릴 때 그 이유를 팀에 설명하는 능력. 이게 바로 리더십이죠. 마지막 세 번째, 작은 것부터 이름을 올려라입니다. 거창한 결정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그냥 내일 팀회의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AI가 정리해준 내용을 보고 이 중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집중할 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말에 책임지는 것. 작은 결정에 이름을 올리는 연습이 쌓이면 팀장으로서 무게감도 쌓입니다. AI 시대의 팀장의 신뢰는요, AI보다 더 잘 분석하는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결정하면 믿을 수 있다. 바로 이것에서 옵니다.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팀장에게 기대되는 것도 달라집니다. 더 많은 분석이 아니라 더 명확한 판단, 더 많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더 용기 있는 우선순위, 더 완벽한 보고서가 아니라 결과 앞에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어떤 AI도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일이고요.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